반드시 대학은 가야만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학년, 3학년 다 중요한 시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좀 기록하셔도 돼요.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학원이 올인원 프로그램을 위해서 고3 친구들은 지금 독서실을 쓰면서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세 가지가 달라요. 현역생과 고3 친구들은. 첫 번째로 기출 문제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달라요. 지금 예비 고3 친구들은 아마 수원수투 내신 대비를 하면서 기출문제 학습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고3 올라가면 기출문제 다시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수생한테 밀려요. 즉 다시 말하면 현역생들보다 재수하면서 기출문제를 보는 비중이 는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재수생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 굉장히 큰 얘기예요. 현역생들 포기 빨라요. 왜냐면 쉽게 공부를 해왔기 때문이에요. 본인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본인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중요해요. 자, 세 번째 차이는 뭐냐면요. 스케줄링이에요. 재수생들은 이번 주에 본인이 뭘 해야 될지를 뚜렷하게 알지만 현역생들은 뚜렷하게 정해놓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너 왜 과제 안 했어? 수행평가 있어서요. 체육대회 있어서요. 그럼 제가 물어보죠. 그러면 수능 날짜가 바뀌었니? 수능 날짜는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바뀌지 않아요. 체육대회, 수행평가 공부하지 않은 이유로 탈환하지 않아요. 조금씩이라도 해야만 해요.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만 한다는 게 제가 두 번째 주제예요. 이거 겨울방학 때 바꿔줘야 돼요. 자, 세 번째로 방향 설정 필요해요. 조금 이따가 저희 입시 센터장에 올라오셔서 얘기해 주실 거예요. 왜 고3 초반에, 고2 초반에 입시 컨설팅이 필요한지. 제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생기부 기록이 너무 좋아서 내신으로도 충분히 대학을 갈 수 있는 애들이 너무 빠르게 수준을 포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시로만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정시 성적은 쉽게 잘 안 오르죠. 왜냐하면 정시로 빨리 전환한다는 얘기는 빠른 포기를 했다는 친구들이에요. 그럼 이 친구들은 대부분이 이과 친구들이면은 6월 모의고사 전후로 미적으로 확통으로 바꾸고요. 여름방학을 돌입하기 전에 과탐을 사탐으로 바꿀 거예요. 그리고 여름방학이 끝날 때쯤 엄매를 화작으로 바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년을 더 기약할 거고요. 포기 빠르면 안 돼요. 진짜 끈덕지게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죠. 수능 대비 짧게 잡아도 1년이에요. 아니 1년이 아니죠 사실은.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를 해온 거니까. 그걸 단기간에 완성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내신은 단기적으로 성적이 나와요. 그렇지만 학생들은 조급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끈질기게 자꾸 늘어져야만 해요. 그런 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 이거 하나만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빨간색은 재수생 성적표고요. 파란색은 현역생 성적표예요. 대다수가 저렇습니다. 시작은 현역생이 좋아요. 하지만 중간에 바뀌어요. 왜 바뀌죠? 여기가 지금 3월, 4월 사이예요. 왜 바뀔까요, 그러면? 중간고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중간고사가 있다는 얘기는 학생들의 모든 학습 패턴이 무너지는 시기라는 얘기예요. 예비 고2 어머님들 잘 기억하세요. 예비 고3은 어쩔 수 없이 수능을 대비해야 돼요. 예비 고2 친구들 내신 대비 끝까지 챙겨주세요. 정시 대비한다면 중간고사 끝나고 놀고 있으면 안 돼요. 공부하고 있어야 돼요. 독서실 가야 돼요. 내신 대비 끝나는 날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내신 대비 챙겨주셔야 돼요. 성적을 챙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부를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예비고3 부모님들, 학생들은 학원에 있는 시간보다 집에 있는 시간보다 학교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요. 그러면 학교의 스케줄에 맞춰서 학생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움직임과 별개로 본인의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만 한다면 우리는 뭐가 필요하죠? 스케줄링. 이게 현역생과 재수생의 차이라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좀 데이터들을 보여드렸어요. 겨울방학 때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들이에요. 이제는 바뀌어야죠.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4주 후면 수능입니다. 자, 그러면은 브로셔를 같이 보시면서 윈터스쿨 프로그램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8쪽인가요? 8쪽 맞나요?
네, 8쪽에 보면 저 입학요강 나와 있어요. 8쪽 거기 아닌가요? 네, 6쪽이죠 그러면. 네. 자, 6쪽에 저희 입학요강 나와 있는데요. 저희 윈터스쿨은 1월 2일 날 개강합니다. 1월 2일 날 개강하고요. 2월 22일 총 7.2주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7.2주 진행되고요. 중요한 건 1월 2일 개강에 앞선 일주일 전 12월 28일이 오리엔테이션 날짜고요. 학년별로 시간이 다르니까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개강 오리엔테이션은 저희는 뭐 하냐? 시간표 작성을 할 겁니다. 자, 왜 시간표 작성을 하냐? 저희는 100% 선택제 수업을 지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시간표를 작성하는 날이 12월 28일이고요. 그날 당일날 오셔야만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이전에 현장 상담 또는 대면 상담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서 시간표에 대한 가이드는 드리겠지만 작성하는 당일이 12월 28일이기 때문에 그날은 반드시 오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 계신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방학이 좀 늦을 수도 있어요. 방학이 늦는 경우에는 어쨌든 영상으로라도 수업은 들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1월 13일이 방학이라서 13일부터 등원할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일주일 동안의 공백이 발생하면 얘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영상 수업을 일단 들어야 돼요. 우선순위 과목은 뭐가 될까요? 진도 과목들. 수학, 과학 이런 것들. 자, 영상으로 수업이 가능하고요. 이런 친구들은 반드시 12월 28일에 와야만 해요. 그래야 담임 선생님하고 학생이 일주일 동안에 등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저희가 관리를 해야 돼요. 오늘 영상을 봤어? 어떤 수업이 있었잖아. 이거 이번 주에 본 영단어 테스트야. 이거 반드시 시간 정해서 풀고 나서 학원 올 때 같이 가지고 와야 된단다. 이런 관리를 다 해드릴 거예요. 그럼 영상을 듣고 돌아오면 저희가 뭐 해주게 되냐면 이제 학과 선생님들하고 연결시켜 드릴 거예요. 학생들이 일주일 동안에 학원을 안 와서 영상으로 들었습니다. 이 친구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저희가 연결해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등원이 늦은 학생일수록 반드시 12월 28일 날은 반드시 필참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수업이 있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고2하고 고3이 약간 달라요. 자, 먼저 입학하기 위해서는 고2든 고3이든 전부 다 저희 성취도부터 봐야 돼요. 반배정 테스트 아니에요. 저희 100% 선택제 수업이에요. 그러면 학생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반을 정할지를 알아야 되죠. 그게 성취도 고사예요. 자, 옆에 7쪽을 보시면 시험 범위가 나와 있어요. 근데 예비고2 시험 범위가 수학 1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리고 예비고3 시험 범위는 선택 과목이 들어가요. 미적, 기하, 확통. 예비고3 친구들은 수능 과목을 선택해 주셔야 되고요. 예비고2 친구들은 브로셔에 나와 있는 그 시험에 대한 걸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수학원에 선행을 안 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선행 안 한 그대로 시험에 응시해야 돼요. 왜냐면 선행 과목을 넣은 건 선행한 친구들을 중에서 선행이 잘 되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일 뿐이에요. 솔직하게 응시해 주시고 솔직하게 결과가 나와야 학생의 최적인 시간표가 나와요. 어쨌든 국, 영수, 세 과목을 실시하게 될 거고요. 성취도고사 이후에는 전부 다 저희가 이렇게 성적표를 부모님들에게 발송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각 문항별로 우리 자녀가 뭐가 부족한지, 우리 자녀가 어떤 과목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이 문항은 왜 틀렸는지 피드백이 나갈 거고요. 국영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레벨을 전부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단 레벨과 수강 신청한 과목은 다를 수 있어요. 맞죠? 예를 들어서 수학을 중간 레벨 성취도가 나왔는데 상위권 수업을 듣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담임 선생님과 상담한 다음에 신청 과목을 바꿀 수 있어요. 왜냐면 분명한 리스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담을 12월 28일에 진행하겠다는 얘기예요. 1차적으로. 그리고 선택된 시간표는 윈터 기간 동안에 수정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표 선택에 대해서는 신중하되 100% 정해지는 게 아니고 수정 가능하기 때문에 유연하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성취도고사를 실시하게 되면 학생들별로 시간표가 전부 다 다르게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수업하는 시간에는 강의동, 이 건물에 와서 수업을 들을 거고요.
자습하는 시간에는 옆에 편의점 건물 있죠? 거기 전부 다 1층부터 4층까지 전부 다 라이브러리 동에 붙으실 거예요. 거기로 이동해서 학생들이 개인 좌석을 배정받고 공부하게 될 거예요. 언제부터? 7시 50분부터 야간 10시까지. 자,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학생들이 평일날은 여기서 공부할 수 있는 의무 시간이 11시간이에요. 평일 며칠이죠? 5일이에요, 어머님들. 네, 55시간이에요. 자, 그리고 토요일은 아침부터 오후 6시까지가 의무예요. 그럼 8시간이 추가가 돼요. 그럼 학생들은 63시간 정도를 수업 때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면 63시간 중에서 수업 시간은 얼만큼 되는 게 적절할까요? 반 정도가 좋아요. 그래서 학생들의 수업 시간은 전체 30시간 내외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가이드를 드릴 건데요. 고3 같은 경우는 아마 14쪽인가요? 15쪽부터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고2 같은 경우는 11쪽 아니면 12쪽부터 나와 있을 거예요. 우리 자녀의 학년에 맞게 펼쳐주시면서 제가 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국어 같은 경우는 과목당 2T예요. 100분이니까 2시간짜리예요. 과목당. 문학, 독서, 언매, 화작 모든 과목이 다 개설이 돼요. 브로셔에 나와 있지 않아도 교과 과정에 해당하는 모든 과목이 개설이 다 돼요. 단 거기 브로셔에 나와 있는 거 똑같은 문학 수업을 개설한다 하더라도 수준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예요. 자, 그러면 2학년 같은 경우는 보통 문학, 독서를 필수적으로 선택하겠죠. 왜냐면 2학년 내신 과목이니까. 그리고 3학년 같은 경우는 문학, 독서, 그리고 선택 과목 하나 듣겠죠. 근데 2학년 친구들 중에서도 2학년 2학기 때 엄매를 시험 보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은 대략 보통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국어를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수업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문학, 독서, 언매를 들을 것이냐, 문학, 독서, 화작을 들을 것이냐. 디테일한 모든 강좌에 대한 소개는 11월 말에 전부 다 오픈될 거예요. 저희 홈페이지. 그럼 한 번 더 보시면 되고, 일단은 교육과정에 맞춰서 우리 자녀한테 필요한 과목은 무엇일까를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큰 시간을 먼저 결정하자고요. 국어 몇 시간이라고 그랬죠, 보통? 4시간에서 6시간. 자, 그러면 영어는 어떻게 될까요? 한 장 넘기시면 영어가 나와 있습니다. 영어는 구문, 독해, 문법,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4종류의 수업이 개설될 거예요. 근데 영어는 보통 학생들이 4시간 정도 수업을 들어요. 보통 구문, 독해, 추가한다면 문법 정도 또는 실전 모의고사. 자, 그러면 국어가 4시간에서 6시간, 영어가 4시간이라고 그랬죠. 국어를 6시간 잡죠, 일단. 그러면 일단 국어, 영어 합치면 전체 몇 시간 수업을 듣게 되나요? 10시간이에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탐구에 대한 수업을 같이 가죠. 자, 탐구는 물화생지 모든 과목이 깔리고요. 과탐 같은 경우는 사탐은 죄송하지만 일단은 사문, 생윤, 한국지리가 깔릴 거예요. 변동이 생기면 전부 다 홈페이지 오픈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고3 같은 경우는 수리논술, 인문논술 필요하죠. 아, 근데 내신 성적이 애매하다면 논술을 겨울에 듣는 걸 권장드립니다. 왜냐면 학기 중에는 논술을 추가하기가 벅차요. 근데 겨울에 들어가야 논술이 나하고 적합한 전형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2학년 친구들 확통 문제 긴 게 15줄, 20줄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풀지 못해요. 이유는? 읽지 못해요. 근데 이건 학생들의 성취도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 흐름이에요. 학생들은 영상이 더 친근하거든요. 활자를 못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 2학년 수업을 대상으로는 문해력 수업이 있어요. 아, 근데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은 3학년 올라가서 대부분 문제를 못 풀죠. 특히 수학이 그래요. 지문을 읽지 못해서 수학을 좀 풀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자녀가 조금 문해력이 부족하다? 그럼 문해력 듣는 게 좋고요. 3학년은 애매하다면 논술을 듣는 게 좋고요. 자, 탐구 과목은 전부 다 3시간씩이에요. 논술은 2시간씩이에요. 자, 그러면 탐구 보통 몇 개 하죠? 2학년은 3개, 3학년은 2개 하죠? 2개라고 일단 잡죠. 그럼 몇 시간이죠? 6시간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다 논술이나 문해력 수업을 추가한다면 2시간 추가된 8시간이 돼요. 자, 그러면 국어, 영어, 탐구 합치면 전체 몇 시간 나오나요, 지금? 18시간. 자, 제가 아까 몇 시간 권장한다고 했죠? 30시간 내외. 자, 그럼 이제 수학이 몇 시간인지가 중요하겠죠? 자, 수학이 좀 고2, 고3이 다릅니다. 고2 같은 경우는요, 5.2 플러스 2주로 진행돼요. 별도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수학 내에서만 변화가 좀 있다는 얘기예요. 5.2주는 원리학습이에요. 원리학습 중요해요. 학생들이 수능에서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양적 학습만 해서 그래요. 5.2주 원리학습, 그리고 2주는 내신 연계 학습을 진행할 거예요. 네, 그리고 2학년 같은 경우는 반드시 들어야 될 과목이 정해져 있어요. 안타깝게도. 수1과 수2는 필수예요. 각 6시간. 그리고 이 필수 수업은 오후에 배정이 될 거예요. 오후에. 자, 그리고 선택 수업으로는 확통, 기하, 미적은 학생의 선택하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각 4시간이에요. 그러면 저희 산수 한번 해보죠. 각 몇 시간이라고 그랬죠? 6시간. 그럼 2개 합치면 몇 시간이죠? 12시간. 그러면 딱 30시간이에요. 자, 여기에 선택 과목을 추가하면 몇 시간이죠? 34시간이요. 그러면 학교 다니는 걸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하루에 6교시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고3은요? 고3은 수능 수업이에요. 수능 수업이기 때문에 강사 커리를 따야 돼요. 수학은 전부 다 4시간씩인데요. 가급적이면 수원, 수투와 선택 과목 각 하나씩 듣는 걸 권장드려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출문제 중요하다. 기출문제 분석, 수능에 대한 개념 정리할 거예요. 자, 그러면 수학이 수원, 수투, 선택 과목 합치면 각 4시간이니까 몇 시간이죠? 12시간. 그래서 고3도 30시간 정도의 수업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선택해서 수업을 듣게 되고요. 부모님들이 지금 해야 될 건 뭐다? 제가 대략적인 가이드를 드린 거예요. 이 정도 들으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집에 가셔서 학생들하고 얘기하고 지금 하셔야 돼요. 내신이 끝난 이 시기에. 지금이 제일 학생들이 경각심을 갖고 있어요. 지금 얘기하시고 지금 선택해야 돼요. 한 2주 지나면요. 다시 노는 거 적응돼서 하기 싫어해요. 지금 결정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집에 가셔서 어떤 수업을 듣는 게 좋을까, 어떤 밸런스로 듣는 게 좋을까를 고민해 보시면 되고요. 11월 말에 저희가 전부 다 강좌계획서가 올라갈 거예요. 시간표랑. 이걸 보고 대략적인 시간표를 짜시면 돼요. 힘드시면 전화 또는 대면 상담을 저희에게 문의 주시면 되고요. 언제 결정한다고요? 12월 28일 날 결정하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7시 50분에 등원하게 되면 수업을 듣게 될 건데요. 저희는 수업만 하진 않아요. 수업, 관리, 입시까지 전부 다 토탈 케어 해드릴 거예요. 자, 저희 18쪽 보러 좀 보실까요? 저희 윈터스쿨에서는 새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관리해 드릴 겁니다. 기본적으로 담임 선생님, 그리고 학과 선생님, 지도 선생님. 근데 담임 선생님이 두 종류의 담임 선생님이 있어요. 예비고 2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학과, 수학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은 수학 선생님이에요.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겠죠. 수학 상담 언제든지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고3 같은 경우는 뭐가 중요하죠? 입시. 그래서 입시 컨설턴트인 우리 전략 담임 선생님들은 전부 다 관리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거, 당연히 고2 같은 경우는 수학 상담, 학습상 당연히 진행될 거고요. 고3 같은 경우도 최소한 1회 2생의 입시 상담, 디테일한 입시 상담을 전부 다 약속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야 방향을 잡고 3학년을 출마해요. 방향 없는 공부는 무의미해요. 헤매요, 학생들이. 그 부분은 제가 약속을 드릴 거고요. 그럼 이 담임 선생님들이 상담 이외에 무엇을 하냐? 7시 50분부터 8시 10분까지는 영단어 시험 봐요. 물론 시간이 약간 바뀔 수 있어요. 근데 매일 영단어를 봐요. 근데 단순히 표제어만 보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예문까지도 전부 다 볼 거예요. 예문 내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50개 표제어가 있다면은 그거에 대한 3배 정도 되는 분량을 시험 보는 거예요. 많죠. 그래서 매일 실시하진 않고요. 화, 수, 목 실시요 일단. 자, 근데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매일 본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화수목 본다 했잖아요. 그럼 금요일에 뭘 볼까요? 제가 좀 악마 같아요. 화수목에 대한 복습. 자, 그럼 월요일에 뭘 볼까요? 지금까지 본 것의 누적. 약속드리죠. 7.2주가 종료됐을 때 영어 성적은 무조건 나올 거예요. 그렇게 영단어를 외우게 시켰는데 무조건 나오죠. 근데 영단어는 사실은 학습 습관이에요, 부모님들. 자, 그리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본 영단어 테스트는 전부 다 부모님께 발송을 해드릴 거예요. 월요일 건 보내드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지켜줘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영어만 붙잡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누적 테스트는 오지 않아도 우리 아이가 잘하고 있겠지. 한 번은 믿어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자, 대신 월요일날 보내드릴 게 있어요. 아까 스케줄링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걸 보내드릴 거예요. 시중에 나와 있는 플래너 있죠? 그거 1차별로 쓰는 거라 저는 의미 없다고 봐요. 왜? 그림을 그려야 돼요. 일주일에 대한. 그래야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하든 중간고사를 보든 수행평가를 보든 변함없이 일주일 총량이 정해져요. 미리 쓰는 거고요. 했는지 안 했는지 O, X 체크하는 거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공부한 부분에 대한 과목별 시간 측정하면 일주일간 밸런스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각 과목에 대한 일주일치 피드백을 해야 돼요, 학생들이. 그것까지가 스케줄로 작성이에요. 그럼 저희가 이거를 거의 매주 검사할 거기 때문에 계속 상담 진행되겠죠? 그러면 7.2주가 흘렀을 때 당연히 학생들은 스케줄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한 2달 가요. 고3은 이걸 지속적으로 시켜야 되고요. 당연히 고1을 지속적으로 시켜야 되는데 최소 2달은 간다는 거예요. 자, 이것까지 된 친구들은 마지막에 이것까지 시킬 거예요. 뭐냐면요, 이 수업 들은 부분에 대한 중요한 거 하나씩 리뷰예요. 이런 게 9시 반에 10시까지 30분 동안 학생들이 이걸 펴놓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뭐 들었지? 중요한 게 뭐였을까? 뒤에다 적는 거죠. 그 다음 이 시간에 뭐 들었지? 중요한 게 뭐였을까? 모르면 찾겠죠. 그게 자연스러운 리뷰. 실제로 제 학생들이 이런 걸 써요. 그리고 이거 1학년이 쓴 거예요. 이번 썸머 때 학생이 쓴 거고 이걸 학생들한테 시킬 거고, 저는 단원간에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영단어. 학습 습관만큼은 제가 고등부를 운영하는 관장 입장으로서 약속드릴 거예요. 수업은 각 선생님들이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 그것도 약속을 드릴게요. 그거 말고 수업은 다 잘하시니까 영단어 학습 습관은 제가 반드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1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 7.2주 동안 진행될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공부하러 온 공간인 만큼 핸드폰 사용 불가, 패드는 수업 용도 외에 불가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연스럽게 다 될 거예요. 학생들 10시에 가면 핸드폰 못 봐요. 집에 도착하면 10시 반, 씻으면 11시, 배고파서 11시 30분까지 뭘 먹죠?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잠깐 보려고 해요. 10분 있다 들어가세요. 불만 꺼주시면 돼요. 자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7.2주를 보내게 되면 너무 자연스럽게 학습 습관도 배워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믿고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지하에 식당도 있고요. 매점도 있어요. 나갈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밥 맛있어요. 저는 계속 살찌고 있습니다. 8년 동안. 네. 혹시라도 윈터스쿨 궁금하신 분들은 좀 이따 센터장님 입시 듣고 나서 내려가시면서 물어보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10월까지만 할인이 적용돼요. 10%. 그리고 셔틀버스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맘때 두세 개 노선, 세네 개 노선이 마감됐어요. 보내고 싶은데 셔틀 때문에 못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서두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진짜 거의 마지막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이 정도 해서 윈터스쿨 프로그램 설명을 좀 마무리를 하고요.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 있다가 내려가시면서 일찍 들려서 질문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